최근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로 후드러 패고 있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뿌리 깊은 혐오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단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그래서 빨리 제대로 밟아주어야 하는 도전국만이 아닌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악의 근원이라는 게 그의 믿음입니다. 일단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건비에다 거의 열받은 홍진호가 무한 해처리를 짓듯 무식하게 지어대는 그 수많은 공장들과 그곳에서 생산한 값싼 물건들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이 힘을 잃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펜타닐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마약 문제와 청소년 사망률로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제에 바로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 원래는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몰핀의 약 100배에 달하는 진통 효과를 가진 약입니다. 대신 그 뛰어난 진통 효과만큼이나 위험성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말기 암 환자나 대형 수술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진통제인데, 이게 민간 시장에 오락용 마약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과거 코카인이나 대마초 또는 심지어 헤로인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피해가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코카인은 너무 비싸서 일반 사용자들이 잘 접할 수 없고, 또 대마초의 경우 미국에서 최근 합법화가 되었을 정도로 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이 펜타닐의 경우 정말 극소량,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정도의 양만으로도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데다 또 너무 저렴하기까지 해서 특히 이런 위험에 있어 무지한 어린 청소년들이 이 펜타닐을 하다 엄청나게 사망하는 일이 최근 약 10여 년간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일종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나라의 가장 소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공격이 바로 이 펜타닐 사태인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토록 엄청난 양의 펜타닐을 미국 땅으로 밀어 넣는가를 미국 정부에서 추적을 해보았더니 바로 멕시코에 있는 카르텔, 즉 마약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영화 나르코스나 시카리오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남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만들어 지난 7, 80년대부터 미국에 공급해온 거의 국가 규모의 초대형 범죄 조직들인데, 최근에 이들이 대마초나 헤로인 같은 것에서 펜타닐로 말하자면 주 취급 상품 종목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펜타닐은 만들기가 정말 쉽고 또 원가도 엄청나게 저렴한 데다 무엇보다 부피가 작아 밀수입하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 완제품을 들여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그들이 이 펜타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물질, 즉 펜타닐 제조의 재료를 대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이 펜타닐 완제품도 미국으로 정식 수출을 했었는데, 미국이 지난 2019년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며 금지시키자 중국은 이제 그 재료만 따로 만들어 멕시코 카르텔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멕시코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재료를 받아 제조된 펜타닐이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콕 집어 관세로 후드려 팬 이유가, 너희들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 펜타닐 밀수되는 것 방치하면 그러면 우리는 관세로 너희 나라 경제를 조져버리겠다고 우회적으로 경고 및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원흉인 중국의 경우 어차피 그쪽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에게는 그런 경고도 필요 없이 경제를 비롯한 군사 및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을 완전히 밟아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트럼프의 분노와 의도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우 솔직히 딱히 그것에 대항할 카드가 없습니다. 경제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직 미국에게는 잽이 안 되기 때문에 목도리 도마뱀처럼 최대한 허세를 부리면서 강한 척은 하긴 하겠지만 아마 올해 여름부터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빠르게 무너져 내릴 전망인데, 하지만 여기서 아주 유일하게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싸울 카드가 딱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 히토류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작년 기준 대략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5%, 그리고 히토류 정제 및 가공 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히토류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미국, 호주, 그리고 동남아의 미얀마 같은 곳에서도 채굴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중국에서 이토록 압도적으로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희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환경 물질과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자국에서 절대 이걸 진행할 수 없고 이 지구에서 그런 제약이 가장 없는 곳인 중국에서 마음껏 그 희토류를 캐내고 또 정제하여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진핑이 이 희토류를 무기로 쥐고 앞으로는 미국에게 우리 희토류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그런 뉘앙스로 경고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그 즉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트럼프는 또 트럼프이니까 바로 또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를 미국이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하면서 그 희토류 이야기가 핵심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러시아가 장악하게 된 새로운 땅에도 희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친 푸틴과 잘 협상해서 우크라이나와 새로운 러시아 땅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우크라이나나 또는 러시아 안에서 정제하고 생산해서 그걸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총 뺏긴 총잡이처럼 시진핑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마저 힘을 잃게 되는데,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더라도 그 꼬리가 사라질 때까지 아주 끝까지 중국을 괴롭히고 압박할 텐데,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제재가 가장 두드러질 테지만 그것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전에 없는 수준으로 압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트럼프에게 있어 중국의 목 바로 밑에 갖다 대고 있는 거대한 칼날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패이기 이전에 미국의 칼입니다. 중국의 수도와 주요 도시 그리고 주요 군사 기지를 단 10분 만에 미사일로 공격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근거리에 미군이 얼마든지 어떤 무기들이든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인 것이 정말 너무도 야속하고 한편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했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반응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 트럼프 경선 당시 앞으로 그가 주한미군을 축소 또는 심지어 철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아주 많았었는데, 일단 그건 최근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는 최소한 현재 규모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걸 명시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이제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을 좀 더 강력한 형태로 진화시켜 중국 압박에 활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 전 우리 보아 말고 미국의 목소리 채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트럼프가 곧 주한미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고,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담당 분석관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의 새로운 지정학적 성격을 고려해 지금 주한미군의 병력과 힘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듯이,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이 주한미군이라는 칼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아 중국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매체에서 발표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은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을 맡아왔고 또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을 상대하는 쪽으로 전략을 취해왔는데, 트럼프의 시대에는 이 태평양 사령부와 주한미군 모두 다 중국을 상대하는 것에 몰빵할 것이라는 게 현재 랜드 연구소의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강자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약자에게는 얄짤없이 더 가혹하게 몰아붙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트럼프는 그런 북한과 싸우는 것 대신 친구 먹으며 대화와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고, 또 어차피 이념 때문에 싸워봐야 서로 득될 것 없는 이쪽 동네 원조 강자 러시아와도 진작부터 친구 먹으며 서로 윈윈할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있는 반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크라이나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트럼프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또 그랬다가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 이거 안 봐도 그냥 유튜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목도리를 접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나가야 해서 지금 시진핑은 그 고민이 엄청나게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트럼프의 성향과 근래 세계 외교사의 사례들을 잘 복기해서 절대로 트럼프에게 미리 납작 엎드리고 모든 걸 내어주며 제발 잘 봐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너무도 귀한 최고의 군사적 및 외교적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없으면 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 역시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그 힘의 역학을
우리 스스로 먼저 잘 깨닫고 계산해서 그런 트럼프를 상대함에 있어 줄 건 주고 또 받아낼 건 충분히 받아내어 서로 윈윈하는 현명한 외교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